네, 오늘 13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에피소드 통해서 연금저축, 뭐 개인연금 이런 거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앱 켜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은행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또 검색해 보니까 또 보험사도 있고 뭐 여러 개 권역별로 여러 가지 제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 들어가서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지호에게 저희가 IRP 하고 싶은데 뭐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뭐 권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엄청 뭐 금융권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기저기 다 찾아봐서, 오늘은 우선은 그러면은 어디가 좋다라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 좀 권역별,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은행에서의 개인연금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제프가 만약에 처음 개인연금을 가입하려고 했을 때 딱 열어보면은 은행을 제일 먼저 열어보지 않으셨나요? 은행 어플을? 네, 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은행 어플이니까 네, 맞아요. 은행에서 검색을 먼저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가입을 은행에서 했었고, 이게 이유가 이제 저는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월급을 받으려면은 은행에서 통장을 먼저 열어야 되고, 가끔은 회사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주거래 은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주거래 은행에서 하나를 만드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은행이라는 그 권역에서의 제일 좋은 장점은 접근성이 좋다라는 점. 그래서 내가 직접 창구에 가서 계좌도 열을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좀 은행의 특수성이 뭐냐면 제가 뭐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찾아봤을 때 대부분 IRP 같은 개인연금을 만들면은 수수료가 운용 수수료라고 해서 납입만 해도 기본적으로 떼어가는 수수료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직접 돈을 맡아주고 은행 운용을 해주는데 받아가는 수수료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보험사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뭐 기사나 이런 걸 다 찾아봐도 보험사가 제일 밀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험은 가입하려고 하지 뭔가 여기다가 제 돈을 직접 넣어서 운영을 원하는 경우는 아니라서, 그래서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도 결국엔 수수료도 있고 해서 우선은 뭔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제일 애매한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에 남은 증권사가 있는데, 증권사는 아마 은행 다음으로 접근성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투자도 해보고 증권 주식을 거래해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식 어플 다 있잖아요. 어디 걸 쓰시나요, 지금? 저는 이것도 선택한 것 같지 않은데 예전에 뭐 어느 순간에 이제 좀 국민은행을 써가지고 은행을 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권사도 무슨 관계는 없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국민은행 쓰니까 증권사도 국민은행 쪽 은행이 아니죠. 그쵸. KB증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런 그거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고 하는 이렇게 영웅문이나 한국투자 뭐 등등 이런 거 찾아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한 툴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나마 은행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권역은 이제 증권사인 것 같고, 증권사를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보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IRP를 만든 곳은 은행이었다. 근데 두 번째 증권사 IRP를 알아보고 나서 계좌 이전을 진행을 했었고, 계좌 이전을 진행을 했던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증권사에서 다이렉트 IRP라는 상품을 가입을 하면은 수수료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0%라서 운용을 해주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는 좀 다양하게 차징이 되고 있어서 뭔가 상품에서 뭐 펀드에서 차지하는 수수료 같은 거는 은행권이나 증권사나 똑같이 있는데, 이 돈을 맡아줌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는
증권사에는 없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에서 좀 숨어 있는 게 증권사에서 뭔가 이렇게 은행 창구처럼 상담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IRP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은행처럼 수수료는 존재한다. 따라서 내가 직접 뭔가 구매를 하고 상품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이렉트 IRP를 가입을 하셔서 수수료가 없는 거를 가입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증권사가 가입할 때는 은행보다는 가입 절차가 더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서 가입을 할 때 제가 어디선가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계좌가 열리는데, 증권사는 조금 복잡했던 게 뭔가 서류도 좀 제출을 해야 되고 좀 뭔가 인정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더 복잡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가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우선은 만약에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접근성이 좋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은행사 같은 경우를 제가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뭐 한 개 은행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긴 하지만, 뭐 내가 다른 은행사도 같이 고려를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은행도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수수료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차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쓰는 데를 쓰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좀 IRP나 개인연금을 두 개를 좀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은행 하나 하고 다른 걸 은행을 또 선택하실 수도 있고 증권사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좀 수수료가 낮은 거를 찾아서 가입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 권역을 설정을 하고 나서 내가 결정을 할 거 아니? 은행, 보험사, 그 다음에 증권사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상품들이, 금융상품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사실 요번에 혹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금융상품 같은 거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안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국민은행을 하려다가 이제 그냥 KB증권으로 이번에 연금저축계좌로 가입을 했는데, IRP가 아니라 거기 이제 증권사로 들어가니까 그냥 펀드도 똑같이 살 수 있고 똑같이 이제 뭐 ETF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글 보시면 이제 뭐 연금저축이나 IRP마다 살 수 있는 상품들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이 저도 ETF나 이런 거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연금저축을 그 S&P 500을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매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그 사실 증권사나 은행을 가거나 보험사를 가거나 다 동일한 상품들을 거의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권역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은행은 우선은 ETF도 구매가 가능하고 펀드도 구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성 상품, 그러니까 제일 안전자산인 거죠. 은행에다가 얼마를 납입해 놓고 이자를 받는 그런 상품들도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데, 보험사에는 실적 배당형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제 그 보험사가 저희한테 보험금을 받아가서 돈을 불린 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운영하는 실적 그런 상품에다가 저의 이제 연금을 넣어서 운영을 해주는 형태인데,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을 뭐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가입을 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그러한 상품을 운영을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조금 독특한 점이 있긴 하지만, 가서 보니까 수수료가 되게 높다. 뭐 제일 높은 거는 뭐 1%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어서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은행은 사실 ETF도 가입이 가능하고 펀드도 가입하고 다 가능해서 그럼 증권사랑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데, 사실 ETF를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펀드처럼 매도할 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는 제가 구매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구매가 진행되는 건이라서 증권사에서 ETF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그러한 접근성의 용이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잘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은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권사를 설명을 드리면은 증권사에서는 은행에서 가입하고 싶은 이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도 가입이 가능하고 예금성도 가입이 가능한데 제일 큰 장점은 ETF나 리츠 같은 상품을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이 운영이 될 때 오늘 이거를 좀 거래하고 싶어. ETF 미국 S&P 거래하고 싶어 하면은 그날 바로 들어가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저의 포트폴리오로 넣어둘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은행은 제가 매수 신청을 해놓고 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저의 포트폴리오로 들어오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내가 실시간으로 사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권사 KB증권에서 연금처를 만들었는데 한 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구매 매수할 때 그 현재가 보는 똑같은 화면에서 구매할 때 그 계좌를 두 개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성이라는 사실 금융 상품이 되게 저한테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플랫폼들도 제가 느끼기로 되게 불편하거든요. 조금 익숙해졌다 생각해도 여전히 불편해서 좀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는 게 그래도 조금 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새로운 증권사를 쓴다고 하면은 그걸 새롭게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익숙해지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저도 요새 최근에 이것저것 다 열어봤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는 거에 제일 큰 편리성은 사실 은행인 것 같긴 해요. 은행이 아무래도 어플을 조금 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추천 아니고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내가 좀 어플 같은 거를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증권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잘 판단도 내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증권사 IRP를 가입하시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ETF 상품도 열어보고 포트폴리오를 직접 짤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증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나 ETF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펀드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은행사한테 적당히 추천받아서 이렇게 가입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은행도 추천드린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일부 수수료를 내야 되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험사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좋은 상품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권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은행사에서 뭔가 상품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상품일지는 한 번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행사에서는 아무래도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수수료가 제일 많이 남는 상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수익률보다는 그런 관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은행사에서 가입을 하시게 됐다라고 할 때는 상담을 받으실 때 이게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왜 나한테 좋은 상품인지를 추천해 주셨는지 등등을 물어보시고 조금 더 현명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덕분에 조금 더 잘 알게 됐고요.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게 한 번에 잘하려고 하니까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IRP 가입하는 게 돈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가입하는 건 일단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신분증만 있으면은 뭐 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 좀 막 뭐 사람들 뭐 세액공제니 뭐 과세 이연이니 하지만 어쨌든 올해가 1월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받을 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지금 뭐 만들어 보고 뭐 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서 한번 구매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사실 아무리 글을 읽고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바로 앱 깔아보고 계좌 만들어서 뭐 하나 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실행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라도 만들어 봐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니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익숙해지면 수수료의 차이라던가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하면서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단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그 권역별로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많이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우였습니다. 제프였습니다. 네.